자, 오늘도 지난번에 IN에 대한 그 이야기를 마치고 또 IN과 발음 비슷한 EN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EN의 기능이라는 것은 IN의 기능처럼 inside의 의미도 있고 어디 안으로의 의미도 있고 어디 위에라는 이러한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IN처럼 뭐 반대되는 기능은 없는데 약간의 이제 강조의 그런 기능이 있죠. 명사나 형용사, in 플러스 명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동사를 타동사를 만들죠. 타동사를 만드는 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en 플러스 기존의 어떤 동사를 해가지고 약간의 강조의 의미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강조의 의미를 말하는 단어도 한번 나올 텐데, in이 왜 en으로 변했느냐? 그건 프랑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왜 하는 걸까요? 그거는 손자병법에도 보면은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를 알고 상대를 알면은 지지 않는다. 영어 단어가 뭐 적은 아니겠죠. 하지만 우리 외국인 입장에서는 생소한 거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단어를 만드는가, 그 규칙이라든가 공식이라든가 그런 걸 얼개를 알고 나면은 그 수많았던 단어들, 참 땀 흘려서 억지로 외우려고 했던 그런 단어들이 아마 좀 풀리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학에도 정석이 있죠. 바둑에도 정석이 있고 바둑의 정석을 갖다가 바둑을 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놔야 되듯이 이 단어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IN이 EN으로 변하게 되는 다 변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된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그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 영어 단어라는 것이 정말 비빔밥이라고 할 수 있죠. 영국의 게르만족이 들어가서 한참 동안 켈트족을 물리치고 앵글로 삭슨족들이 그 영국에서 자기네 언어를 전파하고 켈트어를 완전히 거의 소멸시켰죠. 지금 약간 살아있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또 프랑스 북쪽에 있는 노르만족이죠. 이 바이킹족이 후예죠. 바이킹이 후예인데 노르만족이 또 영국으로 서기 한 950년경 또 침입해 들어가죠. 한 250년 지배를 하면서 노르만 왕조가 지배를 하면서 또 고급 단어들을 많이 쏟아넣기 시작하죠. 그때 이제 많은 단어들이 법률 단어라든가 뭐 식사에 대한 이런 식품에 대한 이런 단어들이 많이 영국으로 유입됐는데 뭐 그다음에 라틴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죠. 근데 그런 단어들을 우리가 지금 외우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영국의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라틴의 IN이 불란스의 EN으로 발음이 변하면서 철자도 변했고 그것이 영국으로 그대로 영어권에서 수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EN을 또 배우고 있다. 서두가 이렇습니다. 하지만 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조금은 알고 들어가는 것이 좀 재밌지 않을까. 재밌다는 것보다도 IN과 EN은 왜 기능은 거의 같은데 스펠과 발음이 틀려졌을까? 그런 사실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EN이라는 것은 모양은 틀리지만 IN 접두사 IN처럼 inside, into, on의 의미가 있다는 거 거의 같습니다. 발음만 틀리지.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enshrine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enshrine 하면은 뭐 en이 나왔으니까 shrine이라는 거는 본래 그 라틴계 쪽에서는 그 아주 성스러운 책이라든가 종이를 보관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해요. 그런 것이 이제 성소나 성지라는 개념으로 바뀌면서 인슈라인 하면은 어떤 것을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소중히 간직하다. IN 인사이드 또는 인투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명사죠. 요거를 이 성소에다 어떤 거를 이 속에다가 귀중한 아주 귀한 것을 넣는 곳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소중히 간직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단어 속에는 그런 말은 없지만 여기에 넣는다, put 또는 뭐 place 뭐 이런 단어들을 생략된 단어들을 넣어야 이제 말이 되겠죠. 어떤 것을 shrine 아주 귀중한 성소나 성지에다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건 소중히 간직하다라는 뜻이 됐겠죠. 그래서 물론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외울 수는 없어요. 예문 같은 걸 집어넣어야죠. 그러니까 뭐 성당에서 성체를 성소에 모신다라든가 아마 사전을 보시고 다시 한번 그 예문을 보시고 한번 새겨야 될 겁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는 이 단어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 얼개를 한번 본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en이라는 것이 in과 똑같이 어디 어디 안에다가 뒤에 명사를 놓고 어디에다 놓는 거니까 결국 그것이 소중히 간직하다 뭐 이런 뜻이 됐겠죠. 자, 그렇다면 다른 단어들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뭐 같이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요. 이미 아시는 거겠지만 enslave 지난번에는 뭐 in도 한번 붙였었는데 거의 이제 en으로 다 됐죠. 그러니까 슬레이브 노예 상태로 이게 이게 슬레이브 상태라면은 어떤 사람을 넣었다는 거는 어떤 상태에 넣는다는 거죠. 어떤 상태에 넣는다는 거는 그렇게 만들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통 en 같은 거는 뭐 make라는 걸로 단순하게 써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결국에는 어떤 상태에 넣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다는 얘기죠. 그렇죠? enslave 하면은 뭐 노예처럼 만들다 이런 말이 되겠고 뭐 쉽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in 플러스 rich라는 형용사 어떤 풍부한 rich라는 액체는 아니지만 어떤 거를 리치한 상태에다가 퐁당 집어넣는 거는 풍요롭게 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죠? 여기 리치가 아니라 뭐 명사처럼 encourage 같은 격려, 용기 이런 것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을 용기 속에 푹 주면 용기에 푹 절여가지고 설탕에 절임되듯이 용기에 절임이 되면은 얼마나 그 사람이 용기 백배하겠습니까? 용기라는 액체에다 푹 담아놓다. 뭐 생각만 해도 재밌는데 용기가 없던 사람을 용기라는 액체 속에다가 into라는 개념이 되고 아니면 안에다가 놓는 상태 되겠죠. into, in 둘 다 되는데 그러한 상태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뭐 만들다,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en이라는 것도 in이나 똑같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연속입니다. 그런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앞으로 en이 나왔을 경우에 아하 요거는 어떤 속에다가 어떤 상태로 만드는 거니까 그 밑에 적당한 동사를 하나 우리가 생략된 동사를 집어넣어서 말을 한번 짧은 말을 만들어 보시면은 뒤에 사전적 의미하고 연관시키면은 그냥 억지로 잊어먹지는 않겠죠. 그래서 north라는 거는 여기서 back이에요. 뒤.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쭉 보니까 돌아서 좀 재미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돌아서 doors 그러니까 돌아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돌아서 하면은 뭐가 보이죠? 백이 보이죠? 등 doors라는 거는 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에는 아까 in이라는 접두사가 inside고 into라는 의미도 있고 on이라는 의미도 써 있다고 그랬는데 on이라는 의미도 한번 써보죠. 어디 위에 on the back of죠. 뒤에 뭐뭐의 뒤라는 뒷장이라는 건 안 돼 있지만 이것도 생략된 말이에요. 그때 뭐뭐의 뒤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 거기다 칼로 꼽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크림을 바른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뭘까? 많은 말들이 생략된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쓰자고 약속한 거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렇게 새겨야 되겠죠. endorse라는 거는 한마디로 승인하다, 시인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어떤 계획서라는 거를 하겠다라고 계획서를 들고 오면은 윗사람은 돌려가지고 그 뒤에다가 자기 이름을 서명을 하겠죠. 어떤 서류의 뒤에다가 서명하는 거, 쓰는 거예요. 쓴다는 말, 어떤 서류 이런 말, 이 endorse라는 말은 없지만 그저 힌트 준 거는 en이라는 접두사 하나 넣어주고 bag이라는 거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놓고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살을 다 붙여서 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냥 한 번에 외우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in이라는 이 n이라는 접사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한번 분석을 하고 분해를 해봤습니다. doors, back. 그러니까 뒤에다가 여기서 on이라는 뜻이죠. 어떤 서류 뒤에다가 자기 서명을 쓰다라는 말이 여기서 생략됐는데 썼다. 그런 거는 그대로 시인하다. 아, 오케이라고 시인한 거죠. 자기 서명이 나간 거니까. 또는 그거를 시인하고 지지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endorse. 그래서 endorse란 말은 doors, 돌아서 등을 보이니까 등짝 위에다가 사람 등에다 쓰는 건 아니겠죠. 자, 그래서 dorse가 나왔으니까 endorse에서 그냥 넘어가진 못했고, 자, dorse가 등이라는 것은 등 쪽의 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푸른 바닷가에 그 시커먼 상어 샥이죠. 길은 안 보이고 등에 있는 fin이 보이죠. fin 지느러미. 그래서 sharks, those are fin 하면은 여기 나왔죠. 요거 말씀드려요. 요거 그냥 넘어가려다가 아까워서 등이라는 거 나왔는데 그냥 넘어가면 아까워서 한번 해봤습니다. 상어의 등 지느러미죠. 등에 나 있는 뒤에 A라는 형용사를 만든 전미사가 있으니까 뻔해요. 뒤 등어리에 있는 dorsal, 등어리에 있는 fin을 look at the sharks, dorsal fin 하면은 신나게 달려가는 요걸 보라는 얘기죠. dorsal. 자, 한번 해봤습니다. endorse라는 거는 어떤 서류의 뒷면에다가 on 자기 설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시인하고 지지하다 뭐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endorse도 한번 그 in 플러스 명사로 한번 나간 건데 그 다음에 다른 단어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가 나오네. endure. 누구나 다 아는 뭐 중학교 때 나오는 단어죠. 참다. 참다는 많이 아실 거고 또 뭐 뒤에 보면 오래 가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자, 한번 또 따지겠습니다. 여기 en이 있는데 dur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딱하다, hard라는 뜻도 있고 어떤 것이 딱딱하면은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좀 오래 가겠죠. 물렁물렁한 것보다는 딱딱하니까 그래서 뜻이 last, 오래 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동사죠, 이건 형용사고. 그래서 dual 자체가 오래 가다라는 말이 있는데 요 앞에 또 in이 붙었어요. 그래서 요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오래 가기는 굉장히 오래 간다. last, 오래 가는 거를 한번 더 조금 강조를 한 거죠. endure. 그렇죠? 예를 들어서 infold 하면은 얼싸 안는 건데 fold 자체도 이렇게 얼싸 안는 거예요. 근데 이 n이 붙으면은 fold인데 좀 더 이렇게 꽉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포옹인데 좀 이렇게 많이 안아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n은 이렇게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endure. 그래서 이거 본래는 딱딱하다는 데서 또 오래 가다라는 이런 건 한번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딱딱하니까 말랑한 것보다는 좀 오래 간다. 그러니까 또 오래 가는 거는 또 참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의 뭐 모욕을 쭉 오래 참다, 오래 견디다 이런 의미에서 참다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울게요. 건전지 회사 보면은 듀라셀이라고 아마 많이 나와 있는 거 보실 텐데 셀이라는 거는 건전지는 원래는 드라이예요. 드라이셀 건전지고 여기서 듀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듀러블이죠. 요거 AV 요거는 뭐뭐 할 수 있는 뭐뭐 하는 그러니까 듀가 오래 간다는 뜻이죠. last 오래 지탱하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건전지, 오래 지탱하는 건전지인데 여기서 듀라하고 셀만 취해가지고 듀라 플러스 셀 해가지고 회사 이름을 만든 거죠.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그래서 한번 우리가 한번 또 듀가 듀얼러브를 하면은 오래가는 이런 뜻이니까
뭐 해봐. 그 duration 하면은 오래 가는 것 하니까 지속이죠. 지속이라는 말이 되게 duration 하면. 뭐 due에다가 atr 명사형 전미사니까 duration 하면 지속. 그러니까 duracell 한번 해봤습니다. 또 지나가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아, 요것도 이제 그 왜 어떤 것은 이해지고 어떤 거는 M이냐면은 이렇게 BMP 이렇게 뒤에 자음이 오면은 EN이 EM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embrace 하면은 brace라는 말이 팔이죠.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EN이라는 거는 IN이라는 뜻이니까 접두사 EN하고 뒤에 있는 명사하고 있을 때 그 안에 살짝 뭐 동사 하나를 집어넣어야 돼요. 되게 대부분이 이제 뭐 어떤 상태에 놓는 거니까 푸시나 뭐 플레이스 이런 단어들을 생략된 단어들을 우리가 집어넣어야 됩니다. EM이라는 거는 IN이라는 의미니까 몸 안쪽이라는 거잖아. in 플러스 8인데 이것이 왜 이렇게 포옹하다라는 뜻이 되느냐? infold처럼. 요거는 팔이 어떤 사람 위에서 보면 코가 이렇게 있고 머리가 이렇게 돼 있으면 팔을 이렇게 동그랗게 했을 때 요 안에다가 뭐 사랑하는 애인이라든가 소중한 물건을 아들이라든가 딸을 이렇게 요 안에다가 놓는 거죠. 아주 객관적이에요. 팔 이렇게 놓고 팔을 이렇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브레이스 팔이라는 말밖에 없는데 팔이라는 말밖에 없는데 팔과 팔을 이렇게 손을 잡아서 그 원형 상태가 놓인 안에다가 뭘 놓다 안에다 그 인사이드가 놓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embrace가 포옹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IN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숫자가 강조는 아니고요. 뒤에 동사가 있을 때 주로 강조음이 있는 거고 여기서는 자 그래서 brace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bracelet 이렇게 하면은 팔찌죠. 뒤에 let가 붙으면은 네 개가 이렇게 작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book, let 하면은 pamphlet 이런 것처럼 작은 소책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뒤에 let가 붙으면은 뭐 우리 몸에 장착한 어떤 액세서리류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앵클렛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앵클렛 같은 경우는 앵클이 우리 팔이 발이 여기 앵클이 여기잖아요. 발목. 그러니까 앵클렛 하면 발찌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 어떤 전미사를 둬가지고도 또 이렇게 뭐 어떤 형상을 조정하는 건데 뭐 다음에 한번 또 전미사는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엠파티. 엠파티 같은 경우에는 이 감정이입이라는 뜻이에요. 감정이입. 우리가 TV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TV에서 눈물을 흘리면은 우리도 보다가 눈물을 이렇게 흘리죠. 여기 있는 TV 속에 그 하는 이 감정이 감정이 우리의 어디죠? 머릿속으로 쏙 들어온 거죠. 이게 이미 놓은 건가요? 감정이 이사 온 거죠. 전주 쭉 감정이입이라는 뜻인데 왜 이런 말이냐면은 EM이라는 것이 아까 inside라는 말도 있고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into on인데 여기서 쏙 안으로 대충 이렇게 뭐 머릿속 얹어 위에 올려놔도 되고 뭐 안으로 되는데 그냥 into라는 말을 한번 선택해 봤어요. 대충. 그래서 여기서 드라마의 탤런트들이 배우들이 하는 그 감정이 내 머릿속으로 쏙 into 들어왔죠. pass. 이거는 PATH는 feel이죠. to feel. 여기 이자 하나 빠졌네. 어떤 path, 어떤 느낌이 쑥 들어왔어요. 상대편의 느낌이 나한테.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울고 있는 이 느낌이 나도 보다가 쏙 들어오는 거죠. 여기 이렇게 into인데 in이죠. 임이라는 것이 안으로.
IN이나 똑같은 기능이니까 감정이입. 저번에 했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단어 만드는 걸 한번 우리가 한번 엮어보는 겁니다. apathy 무관심이죠. 이거는 without A가 붙으면 without 감정이 없다는 얘기죠. 느낌이 없으니까 무관심. 반감 antipathy. anti라는 건 다음에 또 나오겠죠. 반대되는 거니까. 반감을 갖고 있다. 뭐 저번에 한번 했지만 sympathy, together. 이 사람과 내가 같이 동감하는 거죠. 느낌을 같이 가는 거죠. sympathy, empathy, apathy, antipathy.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그 어근들을 하나 알아두시면은 그 다음에 그 접두사를 이렇게 적당히 얽으면은 이 사람 그 사람 수학의 정석처럼 단어 만드는 공식이죠. 단어의 정석.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 몇 개 요소를 가지고 다른 것들과 이렇게 레고 조립하듯이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단어를 이 단어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embellish. embellish 하면은 여기다 em이 있네요. b가 있기 때문에 이제 en이 이렇게 본래는 이것도 IN이었던 것이 프랑스 사람들의 또 발음으로 또 이렇게 EN이 됐고 이렇게 된 건데 라틴에서는 원래 이렇게 된 거죠. 라틴에서는 IN이었는데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벨이라는 거는 beautiful이죠. beautiful. DISH야말로 뭐 ATE, 뭐 IZE 이런 것 동사를 만드는 타동사를 만드는 뭐뭐하게 하다, 뭐뭐화하다라는 것처럼 이것도 뭐뭐하게 만들다. 벨리시 자체로만도 이쁘게 만들다. 베리 뷰티풀이라는 의미니까 벨리시라는 말만 자체만 해도 이쁘게 만들다인데 이 앞에 EM이라는 말을 붙여서 살짝 뭐죠? 강조를 한 거죠. 이쁘게 만들다가 아니라 좀 이쁘게 했다. 좀 이렇게 굉장히 이쁘게 했다는 것보다는 또 굉장히 좀 이쁘게 했다는 걸 좀 강조한 말이겠죠. EM이. 여기서 아예 공간적으로 IN이나 into라든가 on이라는 의미보다는 그 강조 의미가 더 셉니다. 어디 안에다가 뭐 이쁘게 했다라고 또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강조 의미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EL이 beautiful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bell 여기 나와 있죠. 뒤에다 사람을 말하는 이를 붙이면은 미녀, 미인 이런 뜻이 되겠죠. bell. 근데 우리가 그 BELL이 beautiful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전쟁이라는 또 스페링 같은데 전쟁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우리가 참 이거를 그 분류를 잘 하셔야 돼요. 라틴어 자체에서부터 약간 틀린데 형태적으로 BLL만 따지면은 어떤 거는 beautiful, 어떤 거는 전쟁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전쟁 BLL이 전쟁이라는 의미로 만약에 쓰일 경우에는 벌로나라는 거는 이 앞에 여기 BELL이 있어서 그 전쟁의 여신이죠. 전쟁의 여신. 전쟁의 여신. 남자는 마르스, 여자는 벌로나. 뒤에 A로 끝나네요. 그죠? 자, 벨이나 전쟁이라는 거는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요 마지막 이걸 한번 더 해볼게요. belligerent. 자, 여기서 또 보면은 그 여기 이거는 접두사하고 상관없는데 벨이 나왔기 때문에 보는 거고. 뒤에 ANT는 형용사를 말하는 거고 뒤에 G는 carry. 뭐 운반하다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수행하다 이런 말도 있고 벨은 전쟁이죠. belligerent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호전적인 전쟁 중인 뭐 이런 말인데 호전적인 전쟁을 맨날 호주머니에 들고 다녀서 그럴까요? 어쨌든 그 B의 belligerent 하면은 뭐 구성은 전쟁을 캐리하는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DOI는 뭐 발음을 좋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되겠죠. 벨하고 G하고 부딪히는 것보다는 아예 하나 붙여놓는 거겠죠. 벨리저런트 이런 것처럼. 자, 오늘도 그 EN이라는 IN과 거의 기능이 같은, 하지만 스펠과 발음이 약간 틀린, 발음도 거의 비슷하네요. endure, I로 붙였으나 E로 붙였으나, 하지만 스펠이 약간 틀려진 EN에 대한,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그 형제가 아니죠. 그런 거에 대한 그 접사를 하면서 그 명사나 또 형용사 앞에다가 EN을 붙여서 뭐뭐한 상태로 만들다. 그래서 동사를 만드는 것도 있고, infer, embellish처럼 그 강조의 의미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걸 한번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또 EN이나 EM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영어 단어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가고 구성이 되는가를 한번 이야기처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